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환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럼 트럼프는 이거를 막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환율 조작국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환율을 더 이상 못 올리게, 그래서 기업들 제품 간의 가격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게 막을 거예요. 이게 2018년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당선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위험해질 겁니다. 우리나라가 망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 침체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겁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되면은 우리나라의 방위비를 9배 인상시키겠다고 하면서 1년에 13조 원씩 달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럼 미군 철수를 외칠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미군 철수가 어렵다 보니까 방위비에 대해서 협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만 그 협상을 이제 얼만큼 잘하느냐, 이제 그게 조금 관건이 되겠죠. 그 외에 다른 제재들이 발생을 하는데, 트럼프가 중국과 무역 전쟁을 시작하던 2018년부터 우리나라의 무역 흑자가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트럼프 2기 때는요, 미국의 보호주의가 지금보다 더 견고하게 완성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고, 그러면 왜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은데? 라는 의구심이 들잖아요. 지금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이라고 하죠. 경합주 7곳은 동률이라고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바이든 때였나? 그때도 경합주 7곳이 민주당이 한 4에서 5% 정도 앞선다라고 사전에 나왔었어요. 근데 막상 개표를 하고 나니까 5곳이 민주당에서 한 1에서 2% 정도 앞섰고 2곳은 트럼프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때 이야기 나왔던 게 샤이 트럼프.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이야기하면은 인종차별주의자라고 하면서 욕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조용히 있다가 투표할 때는 트럼프에다가 이제 지지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샤이 트럼프들이 여전히 숨어있기 때문에 지금 경합주 7곳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가보면 트럼프 쪽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보는 또 다른 이유는요, IT 대표들 때문인데, 예전에 IT 대표들은 민주당을 지지했었어요. 최근에 아마존의 대표죠, 베이조스가 해리스를 지지한다는 연설문인가 그거를 삭제하는데 압력을 행사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지금 욕을 먹고 있는데, 이 사람이 트럼프를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LA타임스도 해리스 지지를 철회한다고 하죠. 정권 바뀌는 걸 좀 대비해가지고 몸을 사리는 겁니다. 그리고 구글은 맥도날드 캠페인을 지금껏 본 적 없는 가장 핫한 유세라고 이야기를 했고, 메타의 저크버그도 트럼프의 우호적인 멘트를 했죠. 또 머스크는 트럼프에게 1,000억 원 지원했었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보고 있고, 사실 해리슨이 후보로 나왔을 때 신경도 안 썼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건요,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우리나라가 왜 위험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투자를 어떻게 해서 수익을 올릴 건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저는 오늘 이거 영상 만들면서 종목 결정했고 내일 매수를 할 거예요. 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하나증권 자료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할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곳에 투자를 해야 할지 참고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 자료 보고 나서 투자할 곳을 선택했어요. 우선 트럼프는 약달러하고 저금리를 선호합니다. 이는 연준 의장인 파월이 막을 건데 아마 좀 대립되는 점이 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환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럼 트럼프는 이거를 막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환율 조작국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환율을 더 이상 못 올리게, 그래서 기업들 제품 간의 가격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게 막을 거예요. 이게 2018년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환율 상승을 막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는 더 힘들게 되겠죠. 자, 다음은 트럼프는 친기업적인 성향을 보일 겁니다. 2018년 법인세율을
21%로 통일했다가 이번에 이거를 15%로 인하한다고 하죠. 그리고 기업 설비 투자 이자 비용 100%를 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합니다. 돈은 계속 풀고 세금은 낮추고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주식은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무역을 보면은 전 수입품에 10% 보편적 기본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관세가 없었던 거는 10% 매기는 거고 지난번에 뭐 50% 관세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플러스 10% 관세를 더 매기는 겁니다. 자, 철저히 미국 보호무역주의를 가겠다는 거고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중국산 수입 물품에는 60% 관세 부과를 할 겁니다. 즉 우리나라의 물건에 대해서는 10% 관세를 해서 더 비싸게 만들고 환율도 제한을 하면서 손실을 보게 만드는 좀 그런 전략. 자, 다음입니다. UCT 10곳을 건설할 거라고 합니다. 가장 많은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게 건설이죠. 그래서 저는 미국 인프라 관련주에 투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뭐 뉴딜 정책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많은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고용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바마 케어를 대체할 생각인데 트럼프 1기 시절에 했던 내용이에요. 그때 제약회사들한테 복제약을 막 풀어주면서 서로 간에 가격 경쟁을 시켜서 가격을 다운시키겠다. 그래서 정부에서 예산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시장 경제를 이끌어내 가지고 제품 가격을 낮추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때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 제약 같은 그런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였었죠. 이번에도 좀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트럼프의 공약을 보면은 돈을 풀겠지만은 이건 어디까지나 미국을 위함이다. 보호무역을 통해서 다른 국가들의 가격 경쟁력을 낮추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 주도형 국가들에게는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겠죠. 실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박근혜 정부 때 대한민국 사상 최대 무역 흑자에서요. 2018년 미중 무역 전쟁이 발생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무역 흑자가 줄어들다가 마지막에 무역 적자로 바뀌면서 윤석열 정부한테 넘어가요. 자,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무역 흑자국은 미국이에요. 중국 아닙니다. 중국은 무역 적자로 바뀌었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상대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이 돈이 더 많아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손해본 것만큼 어떻게든 우리나라에서 뽑아내려고 하겠죠. 특히 앞서 이야기한 관세나 기업 정책, 방위비 문제 등은 우리나라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요. 또 환율 조작 프레임으로 공격을 할 거고요. 트럼프 1기 때 우리나라를 상대로 사용했던 그런 전략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무역 흑자 1위 품목은 반도체고요. 3위가 자동차입니다. 트럼프가 보호무역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런 품목들인데 우리나라가 미국에 가장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 이런 품목이에요. 제한될 수밖에 없겠죠. 실제 트럼프는 멕시코산 자동차 관세를 200% 넘게 부과할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 내에 생산하는 자동차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이거는 현대차에게도 똑같은 영향을 주게 될 건데 다행히 현대차는 미국에 공장이 있어요. 또 반도체도 관세 부과를 해서 미국 내에다가 공장을 짓게 하자라고 하는데 삼성전자 미국에 공장 짓고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 반도체법이 나쁘다고 하면서 혜택을 지원하지 말자고 하고 있죠. 공장 다 지어놨더니 혜택 안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최근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참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겠죠.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체가 힘든 시기가 될 거고요. 이거를 해결할 방법은 없냐? 네, 있습니다. 이 사진 기억할 겁니다. 2008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미국으로 가서 골프 카트를 운전해주는 그런 사진인데 이게 굴욕적이라고 하면서 정치권에서 엄청나게 공격을 했었죠. 그리고 뭐 시간 지나서 받아왔는 게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라고 하면서 광우병 돌았었죠.
그거 뭐 지금 잘 먹고 있죠, 다들. 이명박 전 대통령은요,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자동차 시장을 받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현대차, 기아차가 망한다고 하던 그런 시절이어서 운전면허증 간소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동차에 대한 소비 욕구를 일으키게 그렇게 시장을 만들었었고, 이게 몇 달 뒤였어요. 한미 정상이 만나고 나서 몇 달 뒤에 도요타 리콜 사태가 터집니다. 도요타가 미국에서 선전할 수 있었던 거는 저렴한 자동차였거든요. 도요타가 리콜되고 나서 그 자리를 현대하고 기아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리콜을 당했고, 미국에서 도요타 자동차만 230만 대가 리콜됐어요. 근데 현대하고 기아는 없죠. 이 사건은 자동차 소비자들에게 도요타는 위험하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돼버려요. 그 자리를 현대하고 기아가 들어갔고 지금 또 잘 나가고 있죠. 그래서 제 생각컨대 결국 이런 문제는 정치적으로 좀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네, 그럼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앞으로 계속 힘들 겁니다. 네. 과거처럼 미국이 돈을 주면서 물건을 만들어, 그럼 우리가 사줄게,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미국 자체 내에서 생산과 소비가 다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되고요. 또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었던 게 트럼프였죠. 그렇다면은 트럼프 2기가 집권하게 되면은 이거는 좀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무기가 될 겁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 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소비를 줄이면서 미래를 대비하고 미리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미국 정책에 맞는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다들 공부 많이 하시고요.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